아빠는 치매 판정을 받은 이후 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서랍 안에 있다. 그거 꼭 전해줘야 돼. 누군가는 의미 없는 혼잣말이라 했고 누군가는 시간의 뒤엉킴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그 말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누군가와의 약속이라는 걸요.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그 서랍을 열고 그 안에서 발견한 건 내가 모르는 엄마의 편지 한 통과 단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아버지와 평생 기억 속에만 간직했던 엄마의 진심이 한 통의 편지를 통해 다시 이어지게 된 이야기.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말이 나를 멈춰 세웠다. 서랍 안에 있다. 그거 꼭 전해줘야 돼. 아빠는 매일 아침 그 말을 되풀이하신다. 식사 전에 꼭. 8시 15분이면 정확하게 입을 여신다. 다오나 아버님 또 그러셔. 간병인 이모가 웃으며 말했다. 뭔진 모르지만 그 말은 꼭 하셔. 마치 종교 의식처럼. 나는 웃지 않았다. 웃을 수가 없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아빠는 그 뒤로 점점 말수가 줄었고 작년 가을엔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의미 없는 반복 언어라고 했고 오빠는 그냥 그러려니 넘겼다. 하지만 난 이상했다. 정확한 톤, 정확한 단어, 심지어 숨 고르는 간격까지 똑같은 문장. 그게 무의식이라고? 서랍 안에 있다. 그거 꼭 전해줘야 돼. 누구에게? 무엇을? 왜 하필 전해줘야 하는 건데? 무엇을 잃어버린 건데? 아빠는 그 말을 하고 나면 바로 밥을 드신다. 그 전까진 수저도 들지 않으신다. 마치 그 말이 자기 하루의 시작 암호라도 되는 것처럼. 어느 날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아빠가 갑자기 날 쳐다보셨다. 다오나, 네가 해줘야 해. 뭐려? 그게 엄마가 남긴 거야.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눈앞이 서늘해졌다. 아빠는 엄마 얘기를 거의 하지 않으신다. 생전에도 사후에도. 근데 지금 엄마가 남긴 거라는 말과 함께 서랍을 언급하신다. 그 서랍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무엇을 말하는지도 알 수 없는데 왜 난 자꾸 그 말을 진짜로 믿고 싶어진다. 그날 밤 엄마 유품이 담긴 창고방으로 갔다. 수북한 상자들, 버리지 못한 옷까지 엄마가 즐겨 쓰던 향수, 그리고 오래된 화장대, 서랍. 잠깐. 그거 꼭 전해줘야 돼. 전해줘야 하는 거라면 그 안엔 누군가를 향한 것이 있다는 얘기다. 무언가가 남겨져 있고 그건 지금까지도 전달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 나는 서랍 손잡이를 잡았다가 멈췄다. 이건 그냥 추억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아빠가 잊지 못한 것. 아니, 잊히지 않게 계속 꺼내고 있는 것. 나는 그게 뭔지 알아야 했다. 그게 아빠를 붙잡고 있는 마지막 말이라면. 나는 알 수 없는 이름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서랍 손잡이를 감쌌다. 괜히 심장이 빨리 뛰었다. 문 하나 여는 일이 왜 이렇게 숨이 가쁜 걸까? 그냥 추억이겠지. 누군가의 오래된 사진이나 향수병이나 딸깍 서랍이 열렸다. 먼지 냄새. 그리고 오래된 종이 특유의 향. 첫 번째로 보인 건 하얀 손수건 하나였다. 그걸 걷자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 한 통이 눈에 들어왔다. 아주 얇고 오래된 노란빛이 감도는 편지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쳤다. 글씨는 엄마의 필체였다. 단정하고 감정을 최대한 절제한 그런 글씨.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정경수 씨에게. 정경수. 누구지? 우리 가족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이름은 없었다. 엄마의 친정 쪽에도 아빠 쪽에도 경수란 이름은 들은 적이 없었다. 근데 편지는 분명 전해야 할 것처럼 보였다. 편지 내용은 이랬다. 경수 씨, 나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비겁하게 등을 돌렸지만 그건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받은 편지가 있다면, 그리고 이 말이 닿는다면 부디 제 아이만은 미워하지 마세요. 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마이너스 미라 드림 미라. 엄마 이름이었다. 김미라. 나는 편지를 든 손이 덜덜 떨렸다. 이게 무슨 뜻이야? 아이? 누구 아이? 그리고 경수 씨는 누구야? 엄마가 왜 이 편지를 서랍 안에 숨겨뒀을까?
그리고 왜 아빠는 그걸 꼭 전해줘야 되라고 말하고 있었던 걸까? 나는 숨이 막혔다. 편지 한 통으로 세상의 색이 바뀐 느낌이었다. 그동안 엄마는 조용한 사람이라 여겼던 기억이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한 것들이었던 건 아닐까. 그 순간 머릿속이 소름처럼 서늘해졌다. 혹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가족이 있는 걸까? 그리고 아빠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걸까? 나는 조용히 서랍을 닫고 편지를 노트북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방을 나서며 이렇게 다짐했다. 정경수 씨가 누군지 내가 직접 알아볼 거야. 그건 내가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행동 같았다. 나는 그 사랑을 한 번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나는 지도 앱을 켜고 그 일대를 확대했다. 하월곡동. 엄마가 생전 자주 가셨던 동네는 아니었다. 적어도 내가 아는 한에선. 하지만 엄마는 언제부턴가 종종 혼자 책 보러 간다며 나가신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다. 아빠도 뭐라 하지 않았고 엄마는 늘 조용히 다녀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동네, 그 서랍, 그 편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바로 주말 오전 성북구 하월곡동으로 향했다. 편지에 적힌 정확한 주소지는 지금은 리모델링된 주택으로 바뀌어 있었고 정경수라는 사람은 등기부에도 없었다. 이사한 지 오래됐을 거예요. 여기 10년도 넘게 리모델링 공실이었거든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혹시 엄마가 자주 다닌 그 도서관은? 지도 앱을 뒤적이다가 작은 지역 도서관 하나를 찾았다. 숲길 동네 책방 정말 작고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개인 운영 도서관. 엄마는 생전에 책 냄새가 좋은 데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거기 혹시? 도서관 문을 열자 바로 종이 울렸다. 작은 공간, 나무 책장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고 2층엔 열람석 두어 개. 책 냄새와 바닐라 향이 섞인 듯한 익숙한 공기. 어서 오세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인사를 건넸다. 혹시 여기 예전에 김미라 씨라는 분이 자주 오시지 않았나요? 조용한 분이었고 책 빌려가시거나 메모 같은 것도 하시고요. 그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라 씨 기억나네요. 정기적으로 오시던 분이었어요. 그 조용한 말투에 항상 같은 책만 찾아보셨죠. 같은 책이요? 네. 소설은 거의 안 읽으시고 산문이나 편지 모음집 같은 것들.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편지. 그 사람은 여기서 어떤 감정으로 책을 읽었을까? 어떤 문장을, 어떤 이름을 떠올리며 이 공간에 머물렀을까? 혹시 어디 앉으셨는지도 기억나세요? 항상 2층 오른쪽 창가 자리요. 햇살이 잘 들었거든요. 나는 조용히 계단을 올랐다. 그 자리. 정말 햇살이 부서지듯 들어오는 딱 한 사람 앉을 크기의 창가 테이블. 엄마가 여기에 앉아서 편지를 썼을까? 혹시 지금도 무언가 남아있을까? 테이블 아래를 조심스럽게 살펴봤다. 그리고 의외로 아주 작은 글씨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테이블 아랫면. 샤프심으로 눌러 쓴 듯한 연필 흔적. 보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 아주 오래 걸릴 뿐.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건 엄마가 쓴 말이다. 엄마는 평생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묵묵히 기다리는 것으로 배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빠는 그걸 옆에서 다 보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노트북 가방 속에서 편지를 꺼냈다. 정경수. 이제 그 이름을 정면으로 찾아봐야 할 시간이었다. 엄마는 평생을 걸어온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채 떠났고 아빠는 그걸 내게라도 전해달라고 잊히는 기억 속에서도 매일 되새기고 있었던 거다. 그 마음을 이젠 내가 마주할 차례다. 그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었다. 정경수. 나는 이 이름 석자를 컴퓨터 화면에 타이핑하며 이상하게 손이 떨렸다. 30년 전의 사람이길 바랐다. 혹은 엄마만 기억하는 이름이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이름은 생각보다 가까운 현실 안에 있었다. 정경수 사진전, 지역예술인 특별 인터뷰 하월곡동 주민센터, 정경수 작가 후원 기획전 개최 사진작가. 현재 67세.
성북구에서 소규모 갤러리를 운영 중. 지역 사진교육 봉사 활동도 병행. 그리고 기사 말미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도 기억을 붙잡고 싶은 풍경만 찍게 됩니다. 기억을 붙잡고 싶은 풍경. 그 말이 엄마가 남긴 편지 속 문장처럼 느껴졌다. 혹시 그 사람도 아직 엄마를? 나는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다. 갤러리 이름은 기억의 틈 전화번호 하나, 작은 홈페이지 하나. SNS는 거의 하지 않는 듯 했다. 그리고 운영시간. 평일 오후 1시 6시. 나는 달력을 봤다. 오늘은 수요일. 가야겠다.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이 마음으로 못 갈 것 같았다. 지하철을 타고 성북구 쪽으로 향했다. 어느새 익숙해진 그 동네. 이번엔 조금 더 깊숙한 골목. 낡은 간판 아래 작은 유리문이 보였다. 기억의 틈 정경수 사진전 조용한 분위기. 문을 열자 낮은 종소리 하나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낮고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 나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멈췄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단정한 셔츠 차림. 얼굴엔 잔주름이 많았지만 그 눈빛엔 어딘가 익숙한 조용함이 스며 있었다. 그 조용함이 엄마와 닮아 있었다. 사진전 보러 오셨나요? 아뇨. 나는 겨우 입을 뗐다. 김미라 씨를 아시나요? 그는 순간 아주 조용히 표정을 멈췄다. 입꼬리도 손끝도 그 어떤 움직임도 정지한 채 딱 한 사람의 이름 앞에서 멈춰선 사람. 그게 정경수 씨였다. 당신은? 그분의 딸입니다. 정다운이라고 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 사람 아직 살아있나요? 아뇨.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나는 가방에서 그 편지를 꺼냈다. 이거 엄마가 남긴 편지예요. 정확히는 아빠가 계속 말씀하시던 전해야 할 것이었어요. 정경수 씨는 양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한참 동안 펼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종이를 펼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 줄 한 줄을 읽었다. 숨도 쉬지 않는 듯한 정적. 그리고 편지를 내려놓고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이 떠난 뒤 단 한 번도 날 찾을 줄 몰랐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너무 오래 그리워만 했거든요. 아무것도 묻지 못한 채로. 그의 눈동자엔 30년 넘게 지워지지 않은 그리움 하나가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모르는 엄마의 시간을 이제 막 열어본 기분이었다. 그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은 갤러리 안. 정경수 씨는 편지를 내려놓고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그 침묵이 오히려 말보다 많은 감정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 그 편지 언제 쓴 걸까요? 정확히는 몰라요. 서랍 속에서 발견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 아빠가 매일같이 그 편지를 전해줘야 한다고 하셨고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우린 결혼을 앞두고 있던 사이였어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결혼이요? 응. 우린 대학 시절부터 만나 6년을 함께 했어요. 가난했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게 좋았죠. 그 말투는 따뜻하면서도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사라졌다고요? 네. 말도 없이요. 전화도 편지도 아무것도 없이 떠났어요. 그 말이 마치 누군가 내 가슴을 툭 건드린 것 같았다. 그때 이후로 나는 그 사람을 찾았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집 앞을 맴돌았고 친구에게도 수소문했고.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은 가족의 선택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됐다는 소문만 들었죠. 그게 내 아버지였나 보네요.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럼 엄마는 정말 원치 않는 결혼을? 모르겠어요. 내가 듣기엔 그 사람 어머님이 매우 강한 분이셨다고 들었고 내가 미술한다는 이유로 반대도 심했고. 그는 잠시 말끝을 흐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오래 미워했어요. 그 사람을. 근데 이상하죠. 미워하면서도 그 사람이 좋아하던 향을 피우게 되고 그 사람이 말하던 조용한 책방을 혼자 다니게 되고
그가 손으로 자신이 만든 사진들을 가리켰다. 이건 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장면들이에요. 햇살, 나무, 그림자, 오래된 의자. 지금껏 그분을, 그래요. 지금껏 사랑했어요. 아무 말도 못한 채로. 나는 숨이 막혔다. 엄마는 평생을 말하지 않았고 그는 평생을 기다렸던 것이다. 그 말 없는 두 사람이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을 묵직하게 누르기 시작했다. 그럼 왜 지금까지도 편지를 기다리셨나요? 그는 작게 웃었다. 기다렸던 게 아니에요. 그냥 언젠가 다시 그 사람 이름을 누가 한 번쯤 불러줬으면 했던 거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엄마가 남긴 그 문장을 떠올렸다. 보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 아주 오래 걸릴 뿐. 정경수 씨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람 행복했나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행복했을까 엄마는? 아빠와의 삶, 침묵이 많았던 가정, 딸에게조차 털어놓지 않았던 지난 시간 그 속에서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까? 나는 엄마가 나를 보며 웃을 때조차 그 미소 뒤에 진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만 같았다. 그럼에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랑이었더라고요. 그날 밤 나는 편지를 다시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커피가 다 식을 때까지 마시지 않는 버릇 그대로. 나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아빠. 엄마가 남긴 편지 전했어요. 아빠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물었다. 읽었니? 응. 정경수 씨 만났니?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분 아직 서울에 계셔. 작은 사진관을 하시더라. 아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 사람 아직도 엄마를 사랑하더라. 아빠는 알고 있었어?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생각보다 고요했고 생각보다 깊었다. 알았지.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건 내 얘기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빠는 괜찮았어? 괜찮지 않았지.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억지로 붙잡는다고 내 마음 되는 것도 아니잖니. 그 말이 너무 슬펐다. 아빠는 모든 걸 알고도 엄마를 붙잡았고 그녀의 마음 한쪽이 다른 데 있다는 걸 받아들이며 살았다는 뜻이었다. 엄마는 그래도 아빠를 아꼈을까? 그 사람이 내 옆에서 딱 한 번 울었어. 언제? 다운이 낳고 밤새 잠 못 자고 있을 때. 그냥 조용히 내 무릎에 얼굴 묻고 울더라. 나는 숨을 삼켰다. 그때 처음 알았어. 그 사람 마음속에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아주 오래된 슬픔이란 것도.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버지는 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 마음은 잊으라고 말한다고 잊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내가 옆에 있으면 됐어. 그 사람이 아파할 땐 내가 옆에 있어주고 기댈 곳은 나였으면 그걸로 됐어. 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사랑을 소유로 증명하지 않았다. 그는 엄마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든 그 마음 옆에 자신이 머무는 것으로 사랑을 증명했다. 그게 내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진심이었다. 그 편지. 잘 전했구나. 고맙다, 다운아. 아빠 그 사람 그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더라. 마지막까지 내게 말하진 않았지만 매년 그날이면 도서관 다녀왔다는 말만 남기곤 했어. 하월곡동 책방. 그래.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엄마는 평생 말하지 못한 감정을 편지로 남겼고 아빠는 그 편지를 딸에게라도 전하게 하려고 기억을 잃어가는 순간까지 매일같이 그 문장을 되뇌었던 것이다. 서랍 안에 있다. 그거 꼭 전해줘야 돼. 그건 치매 환자의 반복된 말이 아니었다. 그건 남겨진 사람의 마지막 약속이었고 그 사랑을 지켜준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 사람이 머물던 자리에 앉는 일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월곡동 도서관. 아빠는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하셨다. 내가 거길 왜? 아빠 전에 엄마가 자주 가던 책방 기억나세요? 조용한 동네 도서관.
오늘 거기 한번 같이 가보지 않을래요? 아빠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같이 가보자. 그날 오후. 나는 아빠 손을 꼭 잡고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5년 전 엄마가 마지막까지 자주 찾았던 곳. 햇살이 드는 조용한 공간. 어서 오세요, 따님분. 그곳에 사서분이 날 알아보며 반기셨다. 오늘은 아버님도 함께 오셨어요. 이분이 김미라 씨 남편분이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조금 낯설어 하셨지만 곧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아빠를 데리고 엄마가 자주 앉았던 2층 오른쪽 창가 자리로 향했다. 그 자리에 앉은 아빠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다. 여기였구나, 네. 이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았던 거야? 네. 햇살 드는 오후면 꼭 오셨대요. 아빠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계셨다. 책도 펴지 않고 손만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이 자리에서 오래전부터 앉아 계셨던 사람 같았다. 다온아. 응? 엄마가 여기 앉아서 무슨 생각했을까? 그건 아마 아빠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빠는 살며시 웃으셨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 순간 바람이 스쳤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조용히 쏟아졌다. 그리고 나는 책상 아래에서 아주 희미한 글귀 하나를 발견했다. 샤프심 자국처럼 남겨진 문장. 그 사람이 몰랐으면 하는 날도 있었고 그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는 날도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조용히 읽었다. 그리고 아빠에게 말해드렸다. 엄마가 남긴 글 같아요. 아빠는 그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사람이 끝까지 날 선택하진 않았다고 생각했어. 아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말이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햇살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뒀든 몸은 늘 내 옆에 있었거든. 그게 그 사람 나름의 사랑 아니었겠니? 그 말이 너무 조용하고 너무 따뜻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우리는 책 한 권도 읽지 않았지만 가장 오래 남을 페이지를 함께 넘긴 것 같았다. 그 자리에 엄마가 앉아 있었고 지금은 아빠가 앉아 있었다. 그 둘 사이를 시간이 메우고 있었고 나는 그 중간에 앉아 있었다. 사랑은 말로 다 하지 못한 감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이 앉았던 자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머무른 마음은 언젠가는 닿게 되어 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편지를 마주했습니다.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이 만남이 정말 필요한 걸까?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결국 편지의 끝을 제대로 닫을 사람은 그 두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 혹시 정경수 씨 한번 만나보실래요? 아빠는 말없이 커피잔을 들어 올리다 잠시 멈췄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데엔 이유가 있겠지. 응. 그럼 만나보자. 다행히 정경수 씨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만남은 그의 갤러리에서 이루어졌다. 닫힌 날 사람 없는 오후 시간. 나는 문을 닫고 두 사람만 남겨두었다. 조용한 공간. 낡은 사진 프레임들, 햇살을 받은 나무의 그림자 사진들. 아빠는 작은 원목 의자에 앉았고 정경수 씨는 그 맞은편에 앉았다. 침묵이 길었다. 서로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그저 숨소리만 오갔다.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라 씨는 당신 이야기를 끝까지 내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정경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역시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든 그걸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다시 침묵. 그리고 아빠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편지요. 원래 제 손에 들어왔던 거지만 이제 당신께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경수 씨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았다. 마치 오래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품에 안는 사람처럼. 사실 그 사람이 제 옆에 있으면서도 가끔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런 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빠는 한참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했다. 저도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랬다는 걸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정경수 씨가 눈을 떨구었다. 그 순간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 잊지 않고 있어 주셔서.
그 짧은 한마디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감정을 정리했다. 말로 다 풀 수 없는 마음도 시간이 메우지 못한 후에도 그 짧은 감사합니다 안에 모두 담겨 있었다. 그날 나는 두 분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고 표정은 조용했지만 마치 한 사람을 사이에 두고 평생 걸어온 두 마음이 처음으로 마주친 날 같았다. 그들은 같은 사람을 사랑했고 다른 방식으로 곁을 지켰고 끝까지 말하지 못한 감정을 안고 살아왔다. 이제는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서로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랐다. 엄마의 모든 말하지 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정경수 씨의 만남이 있던 다음 날. 나는 엄마 유품 정리를 다시 시작했다. 그동안 차마 손대지 못했던 상자 하나가 있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까지 안고 있었던 상자. 거기엔 수첩과 약봉지, 작은 손거울,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흑백에 가까운 컬러감. 아마도 90년대 중반. 햇빛이 비스듬히 드는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가 찍은 듯한 풍경 사진이었다. 한적한 골목, 빨랫줄에 걸린 하얀 셔츠, 그리고 작은 의자 하나.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익숙한 감정을 느꼈다. 사진 뒷면을 뒤집었다. 그곳엔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다. 이 골목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날 당신은 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나는 그걸 멀리서 바라보다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많이 사랑했어요. 많이 고마웠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글씨는 분명 엄마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문장 하나하나에 엄마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말 대신 이 사진을 남긴 거였다. 정경수 씨를 멀리서 보고 다가가지는 못한 채 그저 조용히 마음속으로 인사한 날이 있었던 거다. 나는 갑자기 그 골목이 궁금해졌다. 혹시 정경수 씨의 갤러리 주변에 있는 풍경 아닐까? 나는 사진을 들고 다시 성북구로 향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갤러리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사진 속 골목이 있었다. 그 자리엔 지금도 여전히 하얀 셔츠가 펄럭이고 작은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다. 엄마는 여기서 멈춰 있었던 거다. 이 거리의 끝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작별을 고했을지도 모른다. 그때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 그 시선엔 분명히 사랑이 담겨 있었을 거다. 나는 그 골목에 잠시 앉았다.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문장을 조용히 입에 올렸다. 많이 사랑했어요. 많이 고마웠어요. 그 한마디는 이제 내 말이기도 했다. 엄마가 아빠에게, 엄마가 경수 씨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평생 한 번도 꺼내지 못한 말. 그게 이 사진 한 장에 담겨 있었다. 말을 하지 않았다고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사랑은 때로 말보다 더 조용한 방식으로 남겨지는 거니까. 기억은 마음속에서 다시 이어지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남긴 사진. 그 뒷면의 마지막 문장. 많이 사랑했어요. 많이 고마웠어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다. 누구에게 한 말이었을까? 정경수 씨에게? 아빠에게? 아니면 세상에? 아니면 나에게? 나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엄마의 필체가 아닌 이제는 내 글씨로 그 마음을 이어야 할 것 같았다. 편지 엄마. 너무 늦게 알았어요. 당신이 평생 조용히 감당한 감정들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빠는 엄마의 침묵을 미워하지 않았고 정경수 씨는 엄마의 뒷모습마저 사랑해 주었어요. 그래서인지 두 분 다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를 말 대신 지켜줬고 기억으로 안아주었어요. 저는 그런 사랑이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랑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게요. 다음 생에 다시 가족으로 만나도 엄마가 똑같은 선택을 해도 저는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고마웠어요. 다운 올림 나는 그 편지를 작은 액자에 담았다. 엄마가 남긴 사진 옆에 나란히 놓아두었다. 그렇게 우린 서로의 말을 늦게나마 주고받게 되었다. 며칠 뒤 아빠는 사진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기억해줘서 고맙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남는 게 있더라. 아빠는 미소 지었다. 그래. 사랑은 잊혀져도 남는 자리는 분명 있지.
그날 밤 나는 침대맡 조명을 켜고 엄마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흔적은 편지나 사진보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가슴 안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따뜻함이 아닐까. 엄마는 그렇게 아직 내 안에 살아있었다.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말하지 못한 사랑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마음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랑은 분명 살아남는 거라 믿습니다. 사랑은 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끝까지 지켜보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